안녕하세요, 수리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단열 시공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오해할 수 있는 오해 5가지 탑 5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시만 교체하면 단열이 잘 될까요? 곰팡이 생긴 부분만 시공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이런 점들, 잘못된 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해에 대해서 풀어보고 올바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해 탑 1. 자, 샤시를 교체하면 단열이 좋아질까요? 제가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물론 샤시 교체를 기존에 좀 외창이라든지 알루미늄 샤시라든지 좀 약한 창호를 사용하시다가 창호를 두꺼운 이중 샤시를 교체하시면 물론 단열 효과는 극대화되고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공을 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겨울을 맞이하시면서 저에게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기존에 샤시 교체 이전에는 집이 워낙에 추우셨을 거예요. 원래 그 창호 자체에서도 그 외풍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난방을 해도 난방이 온도가 올라가지 않았겠죠. 그래서 샤시 교체를 하고 났는데 난방은 좀 효과가 좋아졌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샤시의 주변을 차지하고 있는 주변 벽이에요. 근데 이 샤시 마감을 하기 위해서 기존 그 콘크리트 벽체에서 100mm 이상을 앞으로 더 석고를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샤시하는 업체나 인테리어하는 업체들이 그 안에다가 정말 기밀하게 시공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뭐 그 아무것도 넣지 않는 경우도 제가 실제로 봤고요. 아니면 이제 그 여러분들이 흔히 들을 수 있는 뭐 온돌이라고 하는 그 열반사 단열재 또는 이제 뭐 스티로폴 또는 저희도 사용하고 있지만 아이소핑크 이런 것들을 안에 단열재로 넣어 놓긴 하는데 문제는 기밀 시공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 벽체를 마감선 부분까지 저희가 충분히 채워서 그리고 그 부분에 어떤 외풍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없게끔 해서 마감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저희가 실제로 벽체 주변 석고를 뜯어보면 그 부분이 부실한 경우가 너무 많았고요. 특히나 공간이 무조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틈, 석고와 단열재와의 공간, 이 공간이 단열에도 문제를 주지만 곰팡이 또는 결로 이 부분에 상당히 취약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반드시 샤시 교체를 하실 때는 전문적인 단열, 기밀 시공 단열을 하셔서 이중으로 비용을 드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주의할 점을 말씀드릴 건데요. 보통은 이 샤시를 교체하시는 집들이 베란다 확장하시는 집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베란다 확장을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샤시 교체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으로 완벽하게 단열 시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결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바닥 결로가 또 생길 수가 있으실 건데요. 기존에 베란다였던 확장된 구간에 바닥, 보일러 엑셀을 제대로 깔아 놓으셨다라면 이런 문제가 없으실 텐데 엑셀이 제대로 깔려 있지 않거나 아예 시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바닥이 차가워지겠죠. 그러면 벽체 문제는 없어지는데 이제 바닥 부분에서 결로가 올라오는 경우도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장을 하고 그리고 샤시 교체를 하고 단열을 완벽하게 잡아주실 때는 바닥에 보일러 배관도 한 번 더 필수로 확인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해 2번. 곰팡이나 결로가 있는 그 부분만 어떤 단열 작업을 하면 된다? 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또 많으신데요. 결국 그렇지 않고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신축 아파트에 여러분이 이제 입주해서 들어가셨는데 벽 모서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곰팡이가 생기고 결로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아파트 그 하자보수 업체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실 텐데 그러면 이 업체들이 가장 많이 시공하는 방법이 뭐냐면 기존에 이제 그 석고보드 단열재가 들어있는 석고보드에 뭐 부분 타공을 해서 그 부분에 우레탄 폼을 충진해주고 그리고 다시 벽지로 마감해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게 해결되지 않는 게 이렇게 한번 시공하고 났는데 그 부분은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그 옆으로 옮겨가요. 그리고 나서 또 그렇게 두 번, 세 번 시공하다 보면 한 겨울이 한 번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업체에 또 유지보수 신청을 하셔서 또 같은 방법으로 시공하고 자, 이렇게 반복되다가 결국에는 이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텐데요. 자, 그래서 저한테도 많은 문의를 주시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 시공을 해달라고 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여쭤보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반복되는 것밖에 되지 않고요. 실제로 이 부분을 해결하시려면 단열이 필요한 그리고 단열이 부족한 해당 구간의 벽체를 뭐 3m면 3m, 4m면 4m 이 구간을 전체 철거를 해서 제대로 처음부터 기밀 시공을 다시 해주는 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회 탑
3. 단열 벽지나 단열 폼을 셀프로 시공하시고 나면 뭐 증상이 완화된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고객님들이 이제 외풍이 있거나 또는 곰팡이가 보이거나 이러면 셀프로 본인이 자가 곰팡이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벽이 차가우니까 많이 하시는 방법이 단열 벽지 또는 단열 폼, 인터넷에서 쉽게 쳐보면 구할 수 있는 그런 자재들이죠. 이걸 구매하셔가지고 해당 벽체에 이제 그렇게 셀프 시공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오히려 나중에 더 악화되는 심각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이제 제가 사진을 먼저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고객님들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시거든요. 그럼 보면 그런 단열 폼, 단열 벽지가 붙어 있어요. 말씀드리죠, 제가. 더 심해지지 않으셨냐? 당연히 더 심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런 거냐면 기존의 벽이 원래 그 석고보드 안에 있는 벽이 문제가 있는데 여기를 단열 벽지나 단열 폼으로 한 번 더 막아주면 오히려 그 층에서 그 안에가 더 답답해지고 공기층이 더 갇히게 되면서 그 안에서 곰팡이는 더 많이 심하게 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벽 온도가 차갑다, 곰팡이가 있다, 뭐 이랬을 때 차라리 저는 단열 벽지나 단열 폼을 셀프로 시공하시는 것보다는 제거하시고 그리고 나서 환기를 또는 제습기를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 이게 더 낫다고 보고요.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은 단열 시공이 되겠지만 그래도 단열 벽지나 단열 폼 셀프 시공은 비축입니다. 자, 5회 탑 4. 곰팡이 셀프 제거 후 고객님이 관리를 잘하면 문제가 없다. 물론 일견에서 맞는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일견에선 틀린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곰팡이가 심하지 않은 현장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 생각처럼 곰팡이를 깨끗하게 제거하고 어떤 생활 가습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생긴 현장이라면 닦아내고 환기를 자주 하시고 제습기를 잘 사용하시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이거는 맞는 말씀이고요. 하지만 그게 아닌 이미 벽체 안에 석고보드라든지 마감재 안에 있는 그쪽에서 번져 있는 곰팡이를 벽지 밖에서 제거하고 아무리 제습을 잘하고 관리를 잘한다고 하셔도 그 석고 안에 있는 그 공간에서는 계속 결로가 생길 거고 또 곰팡이가 번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엔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면이라고 하면 그래도 고객님들이 관리를 좀 해주시는 건 좀 괜찮다고 저는 보는데 석고보드 면에 곰팡이가 생기는 부분은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단열 시공이 최적의 방법이라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5회 탑 5. 다른 집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 집만 문제가 있다. 자,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신축 아파트를 들어가셨는데 당연히 지금 이제 준공법이 까다롭고 단열법이 그만큼 까다롭기 때문에 외단열도 하지만 내단열도 반드시 하게끔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같은 아파트에 옆집은 또는 다른 집은 다른 동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유독 본인 집만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만 시공할 때 단열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안 했나? 우리 집만 단열재를 빠뜨렸나?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단열 방법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각 지역별 또는 아파트 외벽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단열 두께가 있습니다. 이 두께로는 다 단열이 돼 있을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단열재를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방법으로 시공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동 호수인데 여기는 남향이에요. 외벽 쪽이 남향이고 하루 종일 일조량이 충분한 곳이에요.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벽 온도가 덜 차갑겠죠. 그럼 이 호수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같은 구조에 우리 집은 북향이에요. 또는 북향이 아닌 뭐 동향 또는 남향 이런 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동과 동 사이에 간격이 좁다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충분한 일조량이 없다라고 하면 이 벽은 상대적으로 많이 차가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근데 뭐 건설사한테 뭐 하자냐 잘못됐냐 부실 시공이냐 이 부분을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안타깝지만 고객님 댁이 다른 집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 집만 문제가 있다, 어떤 그런 일조량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제대로 된 단열 시공을 다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단열 시공의 5회 탑5. 여러분 댁에도 해당 부분에 문제점이 있으셨을까요? 단열 시공은 단순히 한 부분만 시공한다고 해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집 구조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단열 자재와 단열 시공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직접 남겨주세요. 전문가가 직접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